정부에서 절반 4천억을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고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나머지 4천억을 투입해서 8천억 기금을 조성을 해서요 16조 원의 5%인 8천억을 만들어서 배드뱅크에서 이 부실채권들을 싹 다 사옵니다.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파산 말고 배드뱅크 기다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새 정부, 우리나라 새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 지금 그런 정책이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그냥 화두만 던지는 게 아니라 공약을 하시거나 뭐 정책 발표를 하시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배드뱅크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배드뱅크 자체는 개인회생 파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법무사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내부에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실행될지도 세부적인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 관계자들이 발표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개인회생 파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뱅크가 무엇인지 조건에서 살펴볼게요. 우선 항상 그랬어요. 어느 정부든 간에 이제 금융권에서 오래된 연체 부실채권이 있거든요. 금융권에서 일반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죠. 근데 이게 빌려준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된 것을 부실채권이라는 거죠. 연체된 부실채권을 정부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원리금을 100% 탕감해주든 아니면 원금의 몇 % 탕감해주든 대대적으로 이제 어떤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서 이거를 다 없애든 일부를 없애주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나온 배드뱅크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IMF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우리 신용카드 대란 있었을 때도 이때도 이와 비슷한 걸 설립해가지고 많은 부실채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정부에서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신용 회복을 시켜서 어떤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해왔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배드뱅크에 지금까지 알려졌고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입니다. 7년 이상. 근래에 연체된 게 아니고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고 그 액수는 5천만 원 이하예요. 5천만 원 이하. 담보채무는 안 되고요. 신용채무만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위소득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1인 약 144만 원, 2인 약 2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중위소득 60%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면 한 달 소득이 144만 원 미만인 사람, 2인, 그러니까 부양해야 할 사회 한 명에서 2인이면 한 달 소득이 236 미만인 사람 중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환 여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가능하냐, 소상공인이 가능하냐, 이거는 그 누가 상관없습니다. 개인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가능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의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이어야 되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되고 실질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전액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전액 탕감. 그러니까 그 채권을 없애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력한 정책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위의 조건자들이 신청을 해서 배드뱅크에 신청을 해서 채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러한 장기 연체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신용 채권들을 알아서 싹 다 걸러내서 싹 정부에서 그걸 사들여서 없애준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이나 여러분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위원회는 본인들께서 대리인 사무실 통하든 직접이든 신청을 해야만 탕감이 되고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 새 정부에서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서 싹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 말한 그 중위소득 60% 이하, 그 다음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5천만 원 이상 신용 채무가 얼마 정도가 있냐고 파악을 금융위에서 하고 있냐면 약 113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약 16조 원이랍니다. 16조 원. 그러니까 부실채권, 오래된 연체 부실채권이 약 16조 원이랍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16조 원을 다 주냐? 그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크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배드뱅크라는 걸 설립해서 이 16조 원 되는 이 부실채권들을 사옵니다. 근데 그 16조 원을 다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5% 주고 사오는 거예요. 5%. 그러면 16조 원에 5%면 약
8천억이 필요합니다. 8천억. 그러면 이 8천억을 정부가 다 되느냐? 아닙니다. 정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나오죠. 정부에서 절반 4천억을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고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나머지 4천억을 투입해서 8천억 기금을 조성을 해서요. 16조 원의 5%인 8천억을 만들어서 배드뱅크에서 이 부실 채권들을 싹 다 사옵니다. 싹 다 사와서 그냥 이 채권들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불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 2025년 7월 18일이거든요. 18일? 아니 10일 전만 해도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이런 연체 부실 채권을 조사해서 2분기에 시행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일 전 뉴스에 이재명 정부 정책 엄청 빠르죠. 9월 달부터 부실 연체 채권을 조사를 시작해서 시행을 한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분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 채권들이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그 질문자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중간에 봤는데,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걸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5천만 원 이하 돈을 안 갚으려고 7년 동안 연체된 신용불량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달라, 이 대답을 하시더라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제도에 해당되신 분들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까다로워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있잖아요. 개인 회생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인 회생은 한 달에 변제금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은 중위소득 60%보다도 소득이 작아야 되니까 소득에서 최대 승급을 공제하고도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애야 되고,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상환 여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신 분들만. 그러면 개인 파산이 가능하신 분들,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개인 파산이 가능하신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파산하고 이거 무슨 차이냐? 개인 파산은 뭐 주식 낭비, 코인 사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러면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애주겠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여러분들 소득 활동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약간의 상환 능력만 있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분할해서 납부해주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것도 개인 회사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중위소득 60% 이하 이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적어도 있잖아요. 실제 소득 활동에서 갚을 능력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이 사회에 아주 고령이시거나 사회적 약자, 아주 약자시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회생 파산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조건 내용들을 봤더니 어차피 개인회생도 안 되시는 분들이고 개인 파산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과정 없이 어차피 개인 파산의 의미가 뭐예요? 아예 갚으려고 아예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부는 이런 생각을 택단을 내린 거죠. 그냥 신용 살려줘서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책 핵심이거든요. 어떤 분 전화 왔더라고요. 나 배드뱅크 될까? 안 돼요. 젊으신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발생할 것 같으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걸려가지고 그 기업들 다 열어놓고 문 닫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최저시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실수령액이 185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60%는 144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예 사정이 어타에타해서 근무를 아주 작게밖에 할 수 없는 뭐 신체적으로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 이 취약계층은 이해해달라, 이 말은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재무 고민 이제는 안